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요와 정응하지만 이게 멀다고 하는, 정응이 아니라 상응하지만 굉장히 멀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공이 없는 상이 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고도역단을 고도역단 197페이지인데요. 고도역단 내풍항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고도역단에 보면 실제로 이 내풍항에서 점을 쳐서 초효가 나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 회사 사장이 찾아와 회사원을 점치고 싶다고 하기에 입소해서 항에 2효를 얻었다. 항꾀에 뇌는 위로 나가는 성질이 있고 풍은 바람은 아래로 들어오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뇌와 풍의 두 기운이 하나가 되어 만물을 고무발육하기에 그침없는 것은 천지의 영원한 이치이므로 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우레가 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레라고 하는 것은 위로 나가고 바람은 아래로 들어오는 거죠. 사업에 비유한다면 시기의 성쇠, 물가의 변동이 있어도 인내하여 그 길로 항구에 나간다면 마침내 희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주역책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더 좋죠. 지금 2효를 얻었는데 이 효는 양이면서 의무에 있어서 재능은 있으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마음에 망설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정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업에 자신의 존망을 걸고 인내를 쌓아간다면 융성함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회망, 능, 구 중이야. 후회가 없어진다. 중정의 위치를, 득중한 위치를 항구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사장은 이를 듣고 저희 회사는 개업일에 이익이 적고 계획해도 생각대로 되지 않아 이 일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 점단을 들으니 노력을 계속한다면 마침내 융성함에 이를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였다. 그 후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고 회사는 크게 발전했다.
명치 26년 1893년 2월 북해도 탄광철도회사 지배인 상촌 등 삼랑씨가 찾아와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당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일이 바쁘고 내 힘이 모자라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여 날마다 불안합니다. 차라리 단념하고 관청에 취직하여 이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가부가 어떨지를 점쳐보고 싶습니다 했다. 이에 입서에서 항에 이효를 얻었다. 항꾀는 항구함으로 언제나 변함없다고 하는 상이고 항상 마음을 다해 항구함을 지키며 이것저것 생각을 바꾸지 않는 때이다. 그런데 이효는 양효이면서 음유에 있으므로 진태가 확실치 않고 빙빙 돌아 후회를 남기는 상이다. 그러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중이기 때문에 중정의 덕이 있고 자신의 본업에 열중하여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니 회망의 때이다. 후회가 없어지는 때이다. 그러므로 그는 성심성의껏 이제까지 업무를 수련하여 점차 숙련된다면 자타, 공이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세간의 신용도 두터워져 운이 열리고 입신할 것이 틀림없으니 그 업무를 충실하게 바란다고 했다. 그 후 그는 과연 수개월 뒤에 중요한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어느 날 모 고관이 방문하여 말하길 전날 동료인 모 씨가 빌린 돈이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나에게 일시 융통해 줄 것을 청했습니다. 모 장관의 기뜸도 있어 나는 장관의 정식 보조는 없었지만 이것을 신뢰하여 친구에게 돈을 빌려 그의 일시적인 위기를 도왔습니다. 그 후 약속한 기일이 돼도 그는 반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나는 그 득실 여하를 점치고 싶습니다. 함으로 입서에서 항에 사묘를 얻었다. 항꾀는 항구함이 지금까지와 다름없는 상이기 때문에 빌려준 돈은 영원히 반제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효사에 불항, 기덕, 콕, 승지, 수, 정린 그 덕을 항구에 가지지 않는다면 혹 수치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대로 나가면 안타깝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불항기덕이라는 귀하가 친구의 신의와 장관의 한마디를 신뢰하여 남의 어려움을 살펴 덕이로서 그를 구했다고 해도 그는 도덕이 무엇인지를 생각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니 불항기덕이라고 한 것이다. 혹승지수란 혹이란 필연이 아니라는 것인데 만약 억지로 이 돈을 독촉할 시에는 그는 오히려 귀하에 대해 난폭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의 생각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리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친구의 의리도 없이 궁지에 몰린 자에게 심하게 독촉하는 것은 비구니에게 고환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자신이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이유를 들어 귀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 것이다. 정린이란 친구의 신의를 다하고 장관 한마디를 믿고 의리를 지켜 오히려 미혹에 빠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후 그 고관을 만났을 때 그는 역점이 과연 적중하였다고 말해주었다. 명치 23년 1890년 어떤 신사가 찾아와 어떤 고관의 운기를 점치고 싶다고 했다. 이에 입서에서 항에 사효를 얻었다. 항꾀는 지인인 장남이 밖에서 일하고 손인 장녀가 안에서 가사를 돌보아 가정이 항구하기 때문에 항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제 사유를 얻었는데 이효는 양효이면서 음유에 있어 재능은 있지만 의지는 약해 초유인 음에 응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놈이. 원래 이게 음의 자리 아닙니까? 그죠? 양음. 근데 양유로서 음효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외면은 양정의 행위를 꾸미고 있지만 내면은 소인의 아첨을 기뻐하고 마음과 행동이 상반되고 있으니 그 문으로 들어간 자는 모두 음이다. 그러므로 그 지위에 걸맞지 않고 그 직무에 있어 특별히 해는 없어도 세상에 득이 되는 것은 없다. 항의 이치를 존중하는 자는 재능이 그 지위에 적합하여 그 임무를 다하는 자이다. 예를 들면 구사를 사냥꾼으로 하고 초육을 짐승으로 한다면 사냥꾼이 산에 들어가도 짐승은 계곡에서 그 목적을 잃는 것인 이것을 전무금이라고 사냥터에 짐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혼이 그 지위에 있어도 어떤 이익도 없고 모두에게 비방만을 불러올 뿐이니 퇴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거상이 한 사람 찾아와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하여 입서하니 항에 오효를 얻었다. 항꾀는 뇌가 우이고 풍이 아래로 뇌풍 두 기운이 만물을 발육하는데 그침이 없는 것이니 항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국가에 비하면 군주가 최고의 정치를 행하고 국민은 공사에 복종하는 것을 항이라 하여 상하 모두 항의 직무에 열심히 하는 것이다. 또 이것을 사람에게 비유하면 사람은 무릇 직업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고 떠나지 않는 것을 항이라고 하며 처세를 잘하기 위해 함부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상업 항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오효를 얻었는데 제4요인 실권자와 제2요인 지배인은 모두 양으로 응비하기 때문에, 그죠? 이놈들이, 그죠? 양으로서 응비하고, 그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의 도움이라 하기에 촉하여 상점의 경영을 맡겨도 좋다고 하지만 제5효인 귀하는 음이고 가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몸을 맡기려고 하는 모양이니 고용인에게 상점 경영을 일임하기에는 불가하다. 지배인이 아무리 충성스러운 자라 해도 만일 실책이 있다면 확실하게 이를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부인 정길 일이 종이야. 부인이 바르고 고다야 길하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를 쫓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제의 종보흉야. 대장부가 제도를 만드는 것이니 그 부인을 쫓아간다고 흉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귀하가 한 집안의 주인으로서 그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며 대리인에게 지나치게 맡겨버리는 것은 가산을 파멸시키는 흉한 것이다. 그러니 이를 경계한다는 말이 있고 때문에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한다면 가훈이 항구할 것이 틀림없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상인이 찾아와 운기를 점치고 싶다고 해서 입서에서 항에 상해를 얻었다. 항꾀는 뇌풍의 두 기운이 있고 이 두 기운으로 하여금 만물이 육성하는 것이 천지간의 항이지만 뇌풍 우레와 바람은 기이며 형체가 없이